네, 안녕하세요. 식신생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물상, 수의 물상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토 물상 설명을 드릴 때, 목화토금수, 오행 순서에 맞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토가 화하고 금 사이에만 있는 그런 존재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토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조금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토는 완충 역할을 하고 조절 기능을 담당을 해요. 지지에는 해자축, 임묘진, 사유축, 사오미, 신유술이 있는데 축, 진, 미, 술. 이 글자가 이제 축은 한겨울, 겨울에서 봄을 이어받아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은 봄에서 여름으로,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에 겨울에서 갑자기 봄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 축토를 넣어서 완충의 역할, 조절의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각 토마다. 이 축토에는 가을을 대표하는 경금이 임묘가 돼요. 진토는 겨울을 대표하는 임수가 임묘가 되고, 이 미토에는 봄을 대표하는 간목, 술토에는 여름을 대표하는 병화가 임묘가 되죠. 그래서 축토 다음이 봄인데, 봄과 대비되는 가을, 경금이 임묘가 되면서 봄을 쉽게 열어주죠. 이 축토는. 진토는 여름을 열어줘야 되니까 겨울에 대표하는 글자 임수를 완전히 임묘시킴으로써 여름을 열어주고, 미토 같은 경우는 가을을 열어야 하는데 봄에 대표되는 글자 간목을 임묘함으로써 가을을 완전히 열 수 있게끔. 술토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을 열어야 하는데 여름을 대표하는 병화의 글자를 임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사계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토예요. 제가 그 전에 토 설명드릴 때 이 미토만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가지고 좀 보완 설명을 해드린 거고, 축, 미, 진, 술. 이 대표 고자는 천간으로 기토고, 진술은 무토로, 이거는 지장간이에요. 지장간은 기본적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축도의 봉기, 금고, 미토의 봉기, 목고, 진토의 봉기, 수고, 술토의 봉기, 화고.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준에 이 진술충미 토의 글자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 지장간 속에 이 글자들이 땅 속에 묻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글자를 사주내에서 써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충의 글자가 오던가 형의 글자, 원진, 기문, 그러니까 이 글자들을 상하게끔 할 수 있는 글자들이 오면서 충격을 입어서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 시기에는. 그래야지 이 글자를 캐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고 볼 수 있고, 그 지장간에서까지 가려고 하면은 사주 8자 정도는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고 할 때에는 이제 지장간까지 보는데, 이 토의 글자들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만 이 글자, 지장간의 글자들을 써먹을 수가 있다. 합 같은 경우는 이 글자들을 제대로 못 써먹어요. 신자진이 오면서 이 진토를 묶어주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 합으로 이 지장간을 제대로 못 써먹고, 이런 글자들의, 이 토의 글자들에 한해서만 이 글자, 충이라든가 형, 원진, 귀문, 뭐 형, 충, 파, 해, 이런 형태의 좀 글자가 변형이 일어나는 형태가 있죠. 이런 형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써먹을 수가 있다. 근데 물상제 공부를 하는데 뭐 지장간까지 지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실전사주 갔을 때 이 토의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지금은 뭐 이 정도만 있다라고 좀 알아두시는 거면 좋고, 너무 자세하게까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지장간 해석은 이제 사주풀이 하면서 제가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 토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수의 물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수하고 개수가 있죠. 이 수의 기운은 대표적으로 이제 병화의 기운이 있는데, 이거는 양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수의 기운은 음으로 많이 보죠. 그러면 음 중에 음은 어떤 글자냐? 대표적으로 가장 음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글자인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은 이제 개수를 많이 음 중에 음으로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음 중에 음은 이 임수예요. 이것은 육음, 개수는 오음, 일양. 따라서 이거는 좀 상승의 작용이 있어요. 하강의 작용이 있고, 하강이니까 비라든가 지하수. 이 비 같은 경우도 개수로 많이 보시는데, 비는 하늘에서 이렇게 하강의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개수 같은 경우는 아침 이슬이라든가 안개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상승의 기운이 있으니까 그 개수가 그 병화의 힘을 받아가지고 그 빛으로 열이 발산되면서 개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아지랑이. 그러니까 비하고 아지랑이하고는 운동성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운중의 음은 임수라고 알아두셔야 되고, 대표적으로 양을 나타내는 건 육양이에요. 정화 같은 경우는 오, 양, 일, 양 중의 양은 병화다. 임수는 자연으로 봤을 땐 먹구름이에요. 후군. 먹구름이다 보니까 비를 동반한 구름이겠죠. 이게 적이야. 임수가 신월에서 장생을 하잖아요. 이 시기에 태풍이 많이 와요.
개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안개예요. 수증기, 습도, 습기. 그러니까 방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습도 같은 경우, 이게 다 개수예요. 그리고 이게 상승작용이 있고 지표면에 있으면 여기 보여지는 모습은 양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표면 밑에 지하, 여기는 음권. 따라서 개수는 양권이고 지표면 위에서 활동하는 온 세계, 그러니까 온 사방에 있는 게 개수, 지표면 밑에서 활동하는 지하수 역할을 하는 임수는 음권이에요. 개수는 묘월에 장생을 하죠. 가장 활동적인 시기예요.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 이 묘시 5시 반에서 7시 반 사이가 가장 개수가 활동이 왕성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증발을 많이 하는 시기죠, 이 시기가. 오히려 뭐 사화라든가 오, 미, 이 미토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온도가 높아가지고 활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시기에 장생을 하니까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면서 개수가 이 미토에 인묘를 하잖아요. 아예 없어져요, 이 운동성이. 그리고 양력으로 5월, 6월, 7월 이 시기가 되면은 이 개수가 습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 더울 시기잖아요. 그러면 이 습도 때문에, 개수 때문에 후덥지근해져요. 개수일간이, 그러니까 어디서 보면 조를 많이 따져요. 조후.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화의 기운을 찾을 것이다. 이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주 내에서 항상 조를 가지고 풀이를 하시다 보면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괴수일간이 이 시기가 됐을 때 사람들한테 조금 불쾌 지수를 높이는 그런 그 습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필요한 일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기에. 그러면 사주, 그러니까 만약에 미월에 괴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났다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도 힘들고 내가 쓰임이 없는 시기라서 사회적으로도 진출하기도 힘들고, 조우로 따져봤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뭐 계사에 미월에 술, 을묘시, 이거 이병헌 사주인데 영화계에서 잘 나가잖아요. 개수가 미월에 태어나서 후덥지근하고 거기다가 사오미 화국으로 짜가지고 미토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묘월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조로 따져봤을 때는 이 사람이 할 일도 없고 방황해야 되고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사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잘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시기에 돈 버는 사람이에요. 재성구. 그리고 배우자 자리가 사화 천을기인, 정제 천을기인에다가 시까지 천을기인, 자식까지. 그리고 월지 편관이니까 내 식신을 가지고 식신제살, 식신합살이죠, 해묘미로. 그러니까 이게 끌고 와가지고 이 미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주변 사람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돈도 잘 벌면서 자식까지 귀인이고 배우자도 귀인이고. 그러니까 조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 수의 물상은, 금은 에너지를 이제 수렴하는 단계라고 했죠. 수는
이제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정리정돈, 마무리, 에너지를 이제 응축시키는 거예요. 응집, 집약, 모은다. 인체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형태의 그 인체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신장이라든가 방광, 자궁, 생식기, 이런 신체에 해당이 돼요. 사주 내에 수가 닫힌 현상이 일어난다. 뭐 대표적으로 신장 뭐 투삭이라든지, 뭐 방광염이라든지, 자궁이 뭐 불안정해가지고 임신이 뭐 착상이 안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리고 수의 기운이 아주 강해가지고 저혈압 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고 임수에 뭐 타겐 같은 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 고지혈증 같은 거, 그 뭐 물이 흐르는데 약간 탁하게 된다. 그러니까 탁수가 되는 거야, 탁수. 이런 형태. 그러니까 꼭 임수가 있는데 기토가 있어서 탁수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주를 이제 실전 사주 보면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꼭 이 두 글자만 있어서 탁수가 되는 건 아니다. 화의 기운이 강하면 뭐 고혈압, 반대적인 이제 저혈압도 있고. 근데 저혈압도 은근히 무서운 질환이에요. 수의 물상은 이렇고, 이 제목이 물상이 뭐 질병과 건강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이 물상을 어느 정도 알면은 그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느 부위에 해당이 되니까. 어떤 글자가 안 좋으면 어떤 뭐 충이 와서 뭐 형이 돼가지고 어떤 글자가 안 좋아질 경우에는 그 글자에 해당되는 그 신체 애들, 거기에 오는 병들은 많이 아실 건데, 그래도 건강이 사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 물상에 대해서도 조금 질병에 관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일관들이 자식 사랑이 조금 커요. 식상 이제 목인데 수에서 이제 영양분을 주는 형태죠. 이 오행으로 봐도 그렇고 십성적으로 봐도 가장 자식 사랑이 크다. 그리고 뭐 임수 같은 경우는 대양이잖아요. 대양, 바다 생물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갑진에다가 뭐 진의 원진 끼워가지고 백호일주잖아요. 횟집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험한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장동에서 일하는 사람, 그 연장 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장 들고 좀 험한 일 하는 분들은 백호, 괴광, 양인, 이런 프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이 험한 일은. 그리고 조적으로도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 직업성을. 수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왕해서 조적으로 화의 기운이 필요해요. 이 물상대로 따라가면 대양에서 불이죠. 불빛, 등대, 이런 역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뱃사람, 뭐 2, 3개월 동안 막 배만 타면서 뭐 이렇게 잡는 분들, 이런 분들, 이게 조우적으로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개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한 생명수예요. 요즘 이거 생명수라는 거는 좀 생기를 불어다 넣을 수 있는 수라는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막 보톡스 같은 거, 뭐 주사,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형태의 글자들이, 물상들이 개수에 속한다. 대표적으로 개수는 좀 솔직하고 좀 겉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말도 잘하면서 그 어린 그 목들을 좀 사랑하는 성분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자식이라든가 그 목 자체가 좀 어린 성분이니까 교육이라든가 영업, 마케팅, 컨설 이런 쪽에 적성이 좀 맞고, 개수는 지표면에서 병화의 힘을 받으면 이 대기권으로 계속 올라가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온도가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름을 생성해요. 이 구름하고 비 내리는 자체는 임수예요. 여기 알갱이들 올라가서 이렇게 알갱이 맺히는 것들, 이게 개수. 뭐 지하수, 안반수, 우리가 먹는 샘물들 있죠. 이거는 임수예요. 개수가 조금 예민한 구석이 있어요. 개 유일주 같은 경우 편인이죠. 그럼 뭔가 티끌 같은 거 딱 오염물질, 오염이 된다. 그러면 이 현상을 못 견디는 일주예요. 좀 결벽에 가까워요. 결백? 백색이니까 뭐 결백증, 뭐 아주 예민하고, 거기에 시에다 뭐 신유까지 있으면 병적으로 예민하겠죠. 그러니까 인성, 내 머리가 그 생각 자체가 오염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는 사람들. 좀 편인 자체도 조금 예민한 구석인데 거기에 개유일 주면 더 심하다. 개수가 묘의 장생을 하죠. 이 물상적으로 보면 진달래, 이 도화, 도화에 가깝고, 그다음 지지에 자워충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쥐가 잘 나요. 혈액순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반신욕 같은 거 잘 해주셔야 돼요. 좀 몸 따뜻하게 지지고 볶고 하는 거, 뭐 온천, 뭐 이런 것들, 이런 쪽으로 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건강 쪽으로. 자미 원진 같은 경우도 원진이잖아요. 근데 자수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예요. 미토한테.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죠. 개수는 미토에 인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토가 더 싸움을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자수하고 미토하고 싸우면 미토가 이기는 형태. 임자일주에
미토가 들어오면 이거 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잠이 원진의 형태에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 이게 원진 형태라고 하더라도 관련이 있는 거죠.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원진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좋아하는데 일방적으로 구애 활동을 하는데 이 임자의 여자는 매끄럽지 못한 거예요. 좀 원진의 형태로 그게 좋아서 만나는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형태 좀 일방적으로 당하는 형태. 사회충 같은 경우도 이거 뭐 물상 설명할 때 뭐 심장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뭐 충격이에요. 충격 이런 거는 충격 같은 경우. 이게 수물상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임수일간들은 좀 정신이라든가 사고 이런 생각 같은 거를 조금 이쪽에 좀 강한 면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임수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그게 임수의 대표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수의 물상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사주를 좀 이제 다뤄볼 거예요. 이제 또 하다가 좀 필요한 부분, 실전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또 따로 테마를 만들어서 강의 시간을 좀 더 마련해 볼까 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